거대한 별이 폭발하고 우주 공간을 꿰뚫는 무자비한 에너지 광선이 발생한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감마선 폭발이라고 한다. We say that a gamma ray burst shines with the light of a billion trillion suns. 고밀도의 방사선이 지구 대기를 강타한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태양을 가로막는 스모그가 발생해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시작된다. I recognized that, these two things in combination really represented a one-two punch for life on this planet. 감마선 폭발은 지구의 선사시대 생태계에 대멸종을 일으킨 원인일 수도 있다. One of the first things people ask is, what does this mean for us? 매년 30만 번의 감마선 폭발이 발생한다. 그중 하나가 지구를 강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Society would really, in a lot of ways, be blasted back to the Dark Ages. 우주에선 이해하기 힘든 대규모의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지구 생태계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것이 감마선 폭발이다. 태양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더라도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It would irradiate Earth as if 100,000 atom bombs had gone off just outside our atmosphere. 원거리에서 발생한 폭발의 충격파나 열이 지구까지 전달되는 일은 없지만 대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감마선이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봤던 죽음의 광선처럼 성층권을 뚫고 도달한다. You would see a very bright flash in a particular spot in the sky, like a new star, and then the whole sky would go white. 폭발 자체로 섬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 중에 포함된 가스가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과 충돌하면서 번쩍이는 빛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는 대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It would destroy about half of the ozone layer on the Earth. And that means that more ultraviolet radiation would be coming down and hitting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that would have the major effect of life on Earth.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얘기 같지만 어쩌면 이런 일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지구상에서 최악의 대멸종이 발생했던 원인이 감마선 폭발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됐다. 당시는 4억 5천만 년 전으로 지금 우리가 오르도피스기라 부르는 시기다. The Ordovician mass extinction is the second most severe extinction that has ever afflicted life on this planet. Far more severe than the extinction that eliminated the dinosaurs. 오르도피스기가 끝날 무렵 땅 위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닷속엔 여러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존재하던 종의 절반 이상이 자취를 감췄고 아직까지도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일부 과학자들이 당시의 멸종은 감마선 폭발에서 기인됐을 수 있다는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중 한 사람이 천체 물리학자인 브라이언 토마스다. 2005년 토마스는 캔자스 대학 박사 과정 때 감마선 폭발을 연구했다. GRP라 줄여 부르는 이 현상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이다. 감마선 폭발은 생명 주기가 끝나는 거대한 별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일어난다. 이때 방출되는 감마선은 가늘지만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주 어디서나 관측이 가능하다. A gamma ray burst, you're not going to see it coming. It's something that we would have little or no hope of actually defending against. 토마스와 그의 동료들은 6천 광년 이상 떨어진 아주 먼 우주에서 감마선이 폭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산했다. 1광년이란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하는 빛이 1년 동안 도달하는 거리를 뜻한다. 감마선이 지구까지 도착하려면 6천 년이나 걸린다. 하지만 그토록 먼 곳에서 일어나는 폭발일지라도 지구에선 우울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감마선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00년이었다. 감마선은 우라늄에서 방출되는 미지의 방사선이었다. 하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까진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연구 분야였다. Many died and the number of deaths kept mounting from day to day. 방사선이 위험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원폭 피해자들에게 미친 치명적인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방사선이 사람의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로 램이 사용된다. 인체에 무해한 노출량은 1년에 고작 5램 정도지만 히로시마 1.6km 반경 이내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400램의 방사선에 노출됐고 그중 대부분은 감마선이었다. 원폭 피해자의 60%가 30일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치사량이었다. 히로시마 폭격 당시 초기 사망자의 숫자는 6만 6천 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방사선 피해로 인한 사망자를 합치면 사망자는 20만 명으로 증가한다. 감마선이 위험한 이유는 고밀도의 에너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감마선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가장 윗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강도 높은 X선보다도 바깥쪽이고 가시광선을 비롯해 스펙트럼 내의 파장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우주 공간 내의 감마선이 지표면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The Earth's atmosphere is thick and shields us. And that amount of material is enough to stop any gamma rays coming from outside the Earth's atmosphere. 감마선이 지구로 접근하면 대기권이 대신 막아낸다. 환경과학자들은 대기권이 85분간 감마선의 공격을 받을 경우 회복하는 데만 10년이 걸릴 정도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추정한다. 고에너지의 광선은 대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와 질소의 분자 결합을 파괴한다. 원자들은 낱개로 떨어져 새로운 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화학적인 질서가 깨진 상황에서 질소와 산소가 만나 위험성이 높은 질소 산화물이 형성된다. The nitrogen oxides, both the NO and the NO2, destroy ozone catalytically,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ve known for a long time. 대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산화질소 분자 하나만으로도 오존 분자 수천 개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캔자스 대학 연구팀은 감마선 폭발 가설을 통해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유일한 보호막인 오존층의 40%가 파괴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럼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자외선은 80%나 증가한다. If you're showering the surface with lots of ultraviolet radiation, you're obviously going to kill a lot of things off right away. 또한 감마 광선으로 인해 형성된 질소 산화물 기체가 고약한 악취를 풍기면서 지구 전체를 뒤덮어 하늘은 갈색 안개 속에 휩싸이게 된다. That brown haze would block out sunlight and would initiate a period of global cooling that could last for months and would also have quite a dire effect on life on Earth. 감마선 폭발이 지구에 가져올 막대한 후폭풍을 걱정한 캔자스 대학 연구진은 선사시대에 겪었던 폭발의 흔적을 찾기 위해 화석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It's not unlikely that one of these may have occurred throughout the history of life on Earth, and as we study what has happened to life throughout its history here, this is one of the pieces of the puzzle that may explain some of the mysteries that we see in the record.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대멸종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다. 토마스 박사는 고생물학자인 브루스 리버만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I'd never heard of a gamma ray burst before my colleagues in the astronomy department talked about them. 리버만은 감마선 폭발과 4억 5천만 년 전 오르도 비스기 후기에 발생한 사건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어류가 막 생겨나기 직전이던 당시의 바다엔 연체 동물이나 삼엽충 같은 고생대 바다 생물이 가득했다. Trilobites are now extinct, but back in the Ordovician and in earlier times, in fact, they were the dominant form of life on the planet. They're arthropods. Their closest living relatives would be the horseshoe crabs. 4억 5천만 년 전 오르도 비스기에는 약 2,000종의 삼엽충이 번성했다. 하지만 어느 날 뭔가 심각한 변화가 생겼다. And at the very end of the Ordovician, trilobites take a huge hit. About 65 to 70% of all species in the marine realm at that time go extinct. 오르도 비스기 대멸종의 이유가 지구의 냉각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빙하기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많은 삼엽충이 죽었을 거란 추측이다. 하지만 그렇게 대규모의 멸종이 일어날 일은 아니었다.
Basically, we needed some more oomph to explain how this many species could have been lost. 브라이언 토마스가 소속된 캔자스 대학 천체물리학부에서 한 가지 가설을 내놓았다. 이들은 감마선 폭발이 지구를 냉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존층을 격감시켜 자외선이 대량 유입되는 위험한 상황을 낳았다고 설명한다. And these two things in combination really represented a 1-2 punch for life on this planet. I recognized that, aha, this is exactly the type of pattern that we see at the end of the Ordovician. 대량의 자외선은 해수 표면에서 서식하던 미생물인 플랑크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들에겐 아무런 보호막도 없었다. 리버만은 자외선이 해수 표면에서 헤엄치던 삼엽충의 유충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단시간 내에 멸종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삼엽충의 70%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빙하기의 추위와 자외선 공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지구 생태계는 연타를 맞게 된다. Usually when you look at anything biological, 1 and 1 is 3. You can handle what's coming at you from this side, or you could handle what's coming at you from that side, but you can't handle them both. And so usually when there's more than one stress, if it's cold and ozone or whatever it is, it's usually much harder than handling one at a time. 캔자스 대학의 가설이 옳다면 감마선 폭발은 이미 4억 5천만 년 전 지구를 한 차례 강타한 적이 있다. 과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The event that would happen at 6,000 light years might happen a few times every billion years. 지금 이야기하는 초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 역사는 찰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감마선 폭발이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위협할 확률은 높지 않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외면할 일도 아니라고 경고한다. We can't say there was one 450 million years ago and there will be another one 450 million years from now. It could happen essentially at any time.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우주상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폭발이 발생할 때 과연 지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감마선 폭발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현상이었다. 이 현상은 냉전 시대 핵무기 경쟁이 고조되던 상황에 우연히 발견됐다. 핵실험 금지 조약이 발효된 1963년, 미국은 소련이 조약을 위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여러 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벨라 계획에 착수했다. They detected flashes of gamma rays on these satellites because they had gamma ray detectors. Nuclear bombs make flashes of gamma rays. (1967년) 벨라 위성 하나가 어떠한 핵폭탄으로도 생성할 수 없는 감마선을 포착했다. 감마선 폭발은 그래프상에 거대한 두 개의 정점을 가진 8초간의 방출로 표시됐다. 처음으로 폭발을 확인한 과학자들은 감마선이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발생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There's nothing we love more than a surprise, and this was really surprising. 그러나 감마선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과학기구들이 동원됐을 때만 이 장관을 해독할 수 있다. When a gamma ray burst is happening, it outshines everything else in the entire universe in gamma rays. And so that was really a completely new phenomenon and not something that anybody would have expected. 오직 핵폭발에 의해서만 막대한 감마선이 방출된다고 믿었던 우리들에게는 불안감을 더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 벨라 위성은 천체 어느 위치에서 그리고 얼마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감마선이 출발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 Because these gamma ray flashes were so unexpected and there was no real idea of what could produce such a flash of gamma rays, the whole astronomical community and the public too were quite puzzled by what was causing these flashes of gamma rays. 1970년대에 들어 1, 20회의 감마선 폭발이 더 관측되자 천문학자들은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론을 내놓았다. 머나먼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전쟁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의견까지 있었다.
감마선 폭발은 발견 이후 30년가량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1991년 나사는 감마선이 어디서 오는지를 밝혀내겠다는 단 한 가지 목표로 콤튼 감마선 관측소를 설치했다. So the next step was, are they coming from sources in the Milky Way or are they coming from outside the Milky Way? 콤튼 관측소는 그 후 9년 동안 일일 평균 1회 감마선 폭발을 감지했고 계측 장비를 통해 폭발이 발생한 위치를 대략적으로 짚어낼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가 위치한 행성들의 띠 안에 폭발의 시작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Because the Vela had discovered these bursts as being so bright, we thought that they were coming from somewhere nearby our solar system in our own galaxy, and that they would be distributed on the sky like the Milky Way is. What they discovered is that the gamma ray bursts were evenly distributed over the whole sky. 감마선 섬광이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하늘 전체에서 포착된다는 사실은 그 발원지가 우주에 있는 어떤 은하도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는 우리 은하의 크기를 알고 있다. 따라서 은하수 안에서 발생한 감마선 폭발은 최대 7만 광년 이상 떨어질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은하계에서 폭발이 일어날 경우 최대 120억 광년 거리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토록 먼 곳에서 발생한 섬광이 하늘 전체를 하얗게 비출 정도라면 그 감마선 폭발의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할 것이다. The reason we all get excited is because they're just big explosions, and we love working on such energetic things. We say that a gamma ray burst shines with the light of 1 billion trillion suns. It's just an enormous amount of energy. So of course one of the first things people asked, just human nature, is what does this mean for us? And it was immediately realized that because these bursts were such powerful explosions, that if one went off in our own neighborhood, let's say just in our own galaxy, for example, it could have a serious effect on our Earth and on its atmosphere. 천문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이 먼 거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콤튼 위성보다 훨씬 더 정교한 관측 장비가 필요했다. It was clear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m, we have to pinpoint exactly where are they on the sky. 그래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베포삭스라는 위성을 개발했다. 1997년 감마선 폭발이 일어난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최초의 위성이 발사됐다. 약 0.8km 떨어져 있는 농구공의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성을 가진 장비다. 지상과 우주에 광학 망원경을 설치해 폭발의 잔광을 측정했다. Gamma ray burst doesn't just disappear. It glows even after the burst is gone. It leaves some signature in even invisible light. 이 잔광은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다. 잔광은 감마선과 달리 육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스펙트럼과 적색 편의를 확인할 수 있고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모든 별과 은하가 고유의 스펙트럼을 갖는다. 가까이 있는 은하는 이렇게 보인다. 하지만 멀리 있다면 스펙트럼이 적색 방향으로 밀리게 된다. 적색 편의가 크다면 더 멀리 있는 은하를 뜻한다. 1997년 5월 8일 베포삭스에 의해 감마선 폭발의 좌표가 처음으로 측정됐다. I just happened to be at the Palomar Observatory then with my group, and I got a telephone call telling me about the burst. We dropped everything else and decided to go and look after it. 광대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감마선 폭발은 별이 뿌려진 하늘에 나타난 작은 흠집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정도 데이터면 적색 편의를 측정하기에 충분했다. 사상 최초로 감마선 폭발과 지구의 거리가 측정된 순간이었다. This one was a so-called redshift of 0.8 or so, which translates into a distance of several billion light years from the Earth. At that point, the puzzle of gamma ray burst distances was solved. 감마선 폭발 연구의 쾌거였다. 그 후로도 거리 측정은 계속됐고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먼 거리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The typical distances for those bursts measured by Bepo-Sachs were 8 billion light years away. They were halfway across the visible universe. It was very exciting in the sense that it was sort of
the greatest result you could hope for as an observer in terms of being the greatest distance that anybody expected to find the gamma ray bursts at, and therefore the largest energies, the highest luminosities. These really were the most violent phenomena in the universe. Imagine taking the sun and annihilating it with an anti-sun and turning it all into gamma rays in 10 seconds. Well, it's hard to imagine, and it was hard for the theorists to imagine too. In fact, we couldn't. 얼마나 거대한 힘에 의해 별이 폭발하기에 비록 몇 초 동안이지만 우주 전체의 별빛을 다 더한 것만큼의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중 하나가 GRB 990123 연구다. 이름부터 암호 같은 이 연구에서 GRB는 감마선 폭발, 99는 관측된 해인 1999년을 뜻하고 0123은 관측 날짜인 1월 23일을 의미한다. 허블 천체 망원경이 증거를 사진으로 포착했다. 폭발 현상이 일어난 은하계 안에 반짝이는 곳이 폭발 지점이다. 폭발에서 얻은 데이터는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단서가 됐다. So there was a suspicion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gamma rays coming out from these explosions are coming out in beams or jets and not in all directions at the same time. 광선은 광도 곡선을 통해 측정하는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폭발의 밝기를 표시한 도표다. 먼저 잔광이 가시 광선으로 나타나 서서히 감소하다가 제트 굴절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하락한다. 고밀도의 에너지 광선이 시간이 갈수록 약화된다는 확실한 증거다. 폭발하면서 감마선이 제트의 형태로 방출된다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감마선은 정확히 우리 쪽으로 발사됐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폭발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For every one we see, there's about 300 that shot off in another direction. The guns were pointed somewhere else besides our head, and we didn't see them. So there's about 300,000 gamma ray bursts per year in the universe. And that's about 1 every 100 seconds. 우주 제트는 천문학자들에게 익숙한 현상이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이 사진은 지구에서 6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에서 우주 제트가 분출되는 모습이다. 제트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블랙홀에서 발생하는데 감마선 폭발의 핵심에 블랙홀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도 있다. I believe, and a lot of us believe, that a gamma ray burst is the birth cry of a black hole. That it says here, a black hole has been born. And there's very little in astronomy more fascinating than a black hole. 블랙홀은 무한대의 밀도를 지닌 천체를 뜻한다. 그 안의 중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다. 하지만 블랙홀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 감마선 폭발과 기존에 잘 알려졌던 또 다른 현상을 결합하면서 풀리지 않던 퍼즐의 한 조각을 찾아냈는데 바로 초신성이다. In 2003, March 29th, 2003, a spectacular event occurred. 이날은 가까운 은하계에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 상세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쉬웠다. 폭발 이후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비교적 평탄하게 그려지던 잔상 스펙트럼에 굴곡과 뒤틀림이 나타났다. 기존의 초신성의 스펙트럼에서 관측됐던 양상과 거의 일치했다. And that was the first very clear-cut evidence for a supernova gamma ray burst association. Since that time, there's been about 4 others. And we now think that it's quite common, maybe not universal, maybe it is universal. 초신성은 최소한 태양의 8배 이상의 크기를 가진 거대한 별이 폭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별은 그 안에 핵 원료를 불태우면서 내부적인 충돌을 일으켜 초고강도의 중성자 별을 생성하고 그 과정에서 남은 겉껍질이 터져나가며 엄청난 장관을 이룬다. 현재 천문학자들은 2가지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다. 감마선 폭발 시 감마선이 제트 형태로 분사되며 대부분 초신성 현상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2가지 요인을 종합하면 감마선 폭발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가설이 도출된다. And since 1993, there had been a theory that gamma ray bursts were produced when the centers of massive stars collapsed to black holes, the so-called collapsar theory.
콜랩스는 천문학자들이 사라지는 거대한 별이란 뜻의 슈퍼매시브 컬랩싱 스타를 줄여 말하는 단어다. 거대한 별이 사라질 때 우주에선 격렬한 현상이 벌어진다. 일반 초신성의 폭발보다 100배 정도 큰 에너지를 내면서 폭발하는 별로 하이퍼노바, 즉 극초신성이라고 한다. This is a massive star, about 20 times more massive than the Sun. In some sense much younger than the Sun, only about 10 million years, but nevertheless it's dying. 콜랩스의 중심부에서 핵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회전하며 작아진다. 중심부의 밀도는 급격히 높아지며 블랙홀이 형성된다. 이때 폭발력은 중앙의 회전판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뚫고 나가기 쉬운 양극점을 통해 제트 형태로 분사된다. 제트는 성층을 뚫고 나아간다. 아원자 입자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부딪히면서 극초신성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감마선 폭발을 일으킨다. 블랙홀이 형성된 지 몇 초 만에 별 표면을 뚫고 나온 제트는 감마 광선이 돼 초고속 로켓처럼 우주 반대편으로 발사된다. 콜랩스는 극초신성이 되어 일생을 마치며 내부의 충격파가 항성의 몸체 안에서 부메랑 효과를 내며 충돌한다. 기체 상태의 겉껍질이 폭발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며 항성의 진화를 상징하는 잔광이 생긴다. These gamma ray bursts, as has been said many times in the press, are the biggest, brightest bombs since the Big Bang itself. 감마선 폭발은 2초에서 100초까지 지속된다. 그 폭발력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구를 예로 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주 오래전 지구에 닥친 대규모의 멸종은 6천 광년 거리에서 발생한 감마선 폭발 때문일 수도 있다. It's like having 3,000 megatons of bombs go off in the Earth atmosphere simultaneously. 만약 더 가까운 곳이라면 어땠을까? 6천 광년에서 1,000 광년으로 접근한다면 The megatonnage would be about like 100,000 megatons of nuclear bombs. It's like standing a couple of miles from a Hiroshima bomb everywhere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here might be an event within 100 light years. Then things get very, very bad. It blows away the atmosphere, creates tidal waves, it starts to melt the surface of the Earth. Now, if you want to get even more extreme, you could say, what about the nearest star? There is a 1 chance in a million in the life of the Earth that something might happen as close as Alpha Centauri. And then you would truly incinerate the Earth. It would be left, the rocky part and everything would be left. But it would be billions and billions of megatons, as they say. 다행인 점은 감마선이 방출되는 극초신성 폭발은 주로 우리 은하보다 훨씬 젊은 머나먼 은하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젊은 은하계만이 감마선 방출을 일으킨다는 관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주에는 다른 형태의 감마선 방출도 존재한다. Gamma ray bursts come in basically 2 flavors. There are the long duration gamma ray bursts and the short duration gamma ray burst. The dividing line is about 2 seconds. 장기 감마선 폭발은 2초에서 100초 이상까지 지속되는 폭발을 가리키지만 단기 폭발은 2초 이내로 어떤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정도다. 이런 단기 폭발은 상대적으로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더 많다. 초신성이나 극초신성의 폭발과는 무관하며 전혀 다른 과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 폭발은 우리 은하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지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다. 최첨단 우주선이 단기 감마선 폭발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연구의 선봉에 섰다. 2004년에 발사된 스위프트호는 칼세란 뜻의 이름으로 비행 중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We have ignition and we have liftoff of NASA SWIFT spacecraft on a mission to study and understand gamma ray bursts throughout the universe. Looks pretty bright. 땅에 있는 천문학자들은 거의 10년간 1초에서 100초 동안 이루어지는 장기 감마선 폭발만을 관찰해왔다. 단기 감마선 폭발은 위성이 위치를 산출해내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지만
이제 스위프트5가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스위프트 위성은 감마선 폭발이 감지되는 순간 몇 초 안에 해당 위치를 되짚어낼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장비다. Locating a gamma ray burst on the sky is like pinpointing a flashbulb that goes off in a stadium. It's such a fleeting flash of light that you can't tell where it came from. 스위프트5의 방향 감지 기능은 감마선 폭발 연구의 정확도에 새 장을 열었다. This is definitely a burst. I mean, you can see how bright it gets. 스위프트 위성 관제센터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위치한다. 스위프트가 폭발을 감지하면 연구팀은 곧장 경보를 발동한다. There's a widely distributed message that goes out to observatories all over the world, telling them that this burst has gone off, what kind of burst it is, and that they should point their ground-based telescopes at the burst. 전 세계 500명의 천문학자가 스위프트의 폭발 경고를 수신한다. 그중에는 5m의 헤일 망원경이 위치한 산디에고 북부 팔로마 관측소의 에도 버거와 알리시아 소더버그도 포함되어 있다. Okay, Ito. Yeah, the new burst. I think you may want to trigger observations on it. 천문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의 가시 잔광을 추적한다. Let's start with a quick exposure. Let's say 20 Quick seconds. image, yeah, 20 seconds. The gamma ray burst itself only lasts for a few seconds to a few hundred seconds. The visible light component that accompanies the gamma ray burst actually lasts for several hours, days, and sometimes even weeks. We built the SWIFT satellite specifically to be able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short gamma ray bursts. In the summer of 2005, we finally got a short gamma ray burst and made the discovery that we'd been waiting for, which was the position on the sky and what was causing the short gamma ray bursts. 많은 과학자들이 장기 감마선 폭발과 단기 감마선 폭발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믿어왔다. The long gamma ray bursts are produced by the death of a massive star. The short gamma ray bursts are thought to be produced by the merger of neutron stars. Neutron stars are dead remnants of stars. They have about 6-mile radius, and they orbit each other. And as they orbit, their orbit slowly loses energy, and they collide in a massive explosion that we always knew would make some kind of flash of light and was predicted would make a gamma ray flash. 스위프트5가 단기 감마선 폭발의 위치를 처음으로 포착했던 2005년에 천문학자들은 저마다의 망원경으로 폭발 위치를 추적했고 타원 은하에서 생겨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타원 은하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성운이다. This is a galaxy that has only old populations of stars, not young massive stars that you'd expect making collapsars and hypernovae. These elliptical galaxies are exactly where you'd expect to find old, burned-out stars like neutron stars.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중성자 별이 단기 감마선 폭발의 원인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관측 결과였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 이러한 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 지구가 직면한 문제다. We do know of cases in the Milky Way where there are neutron stars that someday will come together. And so, unlike the other kind of gamma ray burst, we can predict with some certainty that something like that will happen in the lifetime of the Milky Way. The occurrence of gamma ray bursts, either long or short, is about 1 per million years in a galaxy like ours. One that occurs very close enough to do biological damage might be this rate of a few hundred million years. 감마선 폭발이 가장 최근에 지구를 강타한 시기가 4억 5천만 년 전이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언제, 얼마나 빨리 다음 폭발이 지구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과 막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아무리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류의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When they do occur, even if they're rare, they're extreme events and have high magnitude impacts. And thus we're interested in these high magnitude rare impacts. We're interested in preserving our own species. 캔자스 대학의 연구진과 다른 천문학자들이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에 닥칠 재앙은 수천 광년 거리의 우주 공간에서 시작된다. 우리 은하에는 거대한 극초신성이 드물기 때문에 감마선 폭발의 주범은 중성자 비율이 될 확률이 높다. 충돌이 발생하는 100분의 1초의 시간 동안 두 개의 강력한 감마선 Z 광선이 양극에서 대포알처럼 발사돼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그중 하나는 정확히 지구 방향을 가리킨다. If the gamma ray burst went off anywhere in our own galaxy, it would be a spectacular display on the sky. 눈부신 섬광이 하늘을 채우는 사이 감마선이 대기권을 뚫고 진입한다. 오존층이라는 보호막이 파괴된 지표면은 치명적인 자외선 공격을 받게 된다. 갈색 안개가 태양빛을 가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지구 생태계는 벼랑 끝으로 몰린다. 감마선 폭발이 일어날 때 지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3억에서 5억 광년에 한 번씩 발생해 지구 생태계 존립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감마선의 공격을 받으면 인류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는다. The first thing that people would notice, suddenly they would be walking around and then in the middle of the day or the night there would suddenly be this new sun in the sky. And that would be the first indication that something wrong is going to happen. 감마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눈에 보이는 파장으로 변한다. Well, you'd likely see some sort of bright flash. Fairly brief. These events are pretty quick. You also would probably end up blind. And a lot of the gamma rays would excite oxygen atoms, the same sort of process that makes aurora, so you'd have a very bright green sort of sky and a luminosity like that of the sun. 4억 5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에 그랬듯이 대기권 기체의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오존의 40%가 사라지고 질소 산화물로 이루어진 갈색의 막이 지구를 뒤덮기 시작한다. This will change the color of the sky so it becomes a brown haze. And this would happen over a period of hours. It would happen really rapidly. That has consequences. Looking up at the sky, the entire, even in the daytime, everything would have a brown hue to it.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갑작스러운 전자기 펄스가 보호막을 씌우지 않는 전자 제품을 공격한다. 나사 지상 관측소의 운영센터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이라면 누구보다 빨리 눈치를 챌 수 있다. 위성에서 보내오는 신호가 갑자기 끊기고 현대 최첨단 기술이 집적된 장비 안에 들어있는 예민한 회로가 모두 불타버린다. It's going to wipe out satellites. It's going to create power surges worldwide. It'll blow out the power distribution. Depending on how close you get, but I think even the typical gamma ray burst would probably fry a lot of the electronics, a lot of the computers. Everything would be in total disarray. Society would really, in a lot of ways, be blasted back to the Dark Ages. 진짜 대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깨달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온전한 장비를 통해 인체 치명적인 자외선 비율이 80%나 급등했다는 걸 알게 된다. 일기 예보관들은 긴급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겠지만 매스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아무도 소식을 들을 수 없다. 밤하늘에는 아름답고 엷은 막이 절경을 자아낸다. 태양풍이 만든 오로라라면 좋겠지만 이것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변형된 화학물질이 오로라의 자리를 빼앗으며 생긴 유독물질로 섬뜩한 녹색을 띠며 몇 주 동안 하늘을 뒤덮는다. 그리고 첫 번째 겨울을 맞는다. 역사상 최악의 겨울이 될지도 모른다. 만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감마선 폭발이라면 지구 주변으로 갈색의 질소 화합물 막을 형성해 태양 광선의 10%를 차단한다.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정도다. At 10% reduction in sunshine, we start to see snow staying in big areas of the land masses through the summers, because 10% is sort of what was needed to make ice ages. 예상치 못한 장소에 눈과 얼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회를 지탱하던 기술적인 제반 여건은 이미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시대가 온다. 햇빛 쨍쨍한 LA에 눈이 쌓이고 패서디나에서 열리는 로즈볼 풋볼 대회는 아이스볼로 개명할 처지다.
you'd presume that you could get to snow in Los Angeles. It has happened in harsh winters within historical time, and this would be a much bigger kick to the climate system than the usual fluctuations that brought the snow to Los Angeles. 비교적 추위에 강한 바다도 자외선으로 인해 최악의 위기를 맞는다. If you are a life form that lives in a particularly exposed environment, surface of the ocean, say, and you don't have a lot of protection, then you're very likely to be outright dead.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도 죽음을 부르는 자외선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Phytoplankton live in the ocean. They're simple algae that photosynthesize and therefore depend on sunlight. If you lose a large percentage of phytoplankton from the marine food chain, you're going to get a collapse of the ocean ecosystems. 몇 달 안으로 바닷물은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한다. 대기 중에 질소 화합물 때문에 생긴 질산비가 처음 내리는 순간엔 생명체에 치명적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양분이 돼 붉은빛을 띠는 독성 조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자외선의 맹공격이 시작되면 그 안에서 생존할 생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옳다. 바닷가에 밀려온 죽은 물고기는 전 세계에 기근이 닥쳤다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다. 땅에서는 자외선의 연타와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농작물이 잘 여물지 않고 죽어간다. We'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because we do depend on a very few species for our food crops. A late freeze could kill an entire crop.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은 순식간에 감소하고 인류는 사상 초유의 굶주림에 맞서게 된다. And so if you start looking at a failure of the food system, the growing system over much of the planet, we don't have huge reserves. We don't have years and years of food that are just sitting away. I don't even know how we could do that. After a gamma ray burst, much less human population could be supported on this planet. Probably on the order of 5 to 10% of the population that we see today could be supported, at least for several decades after a gamma ray burst. 미국 전역의 도시와 마을은 황폐해지고 사회 기반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발전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유소에도 일꾼이 없어 우리의 연료통은 텅 빈 상태로 남는다. After gamma ray burst, life on this planet, particularly for humans, would be really grim. All of the benefits of civilization that we depend on today are going to be gone. 대기가 정상을 되찾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리지만 이미 지구는 피해를 입을 만큼 입은 뒤다. 국가에선 인구의 10%밖에 살려낼 수 없고 2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질병과 굶주림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 So if I hadn't stored up a lot of canned goods and army rations and other things that are non-perishable, I really wouldn't want to be around, to be honest, and I just hope that I didn't last very long.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안에 10만의 제곱에 달하는 중성자 비율이 있다고 추산한다. 언제 그 비열들이 서로 융합하고 그 감마 광선이 지구를 향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 지구에 불어닥쳤던